뭐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작업장 돌리는 그런 분들도 꽤 있다고 해요. 네. 이렇게 내 소유권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 중인 게임들도 있는데 이 엑시가 좀 대표적이잖아요.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? 그 엑시는 뭐 제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엑시를 직접 서비스를 해보는 방법은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해서 네. 직접 서비스를 저도 이제 플레이를 직접 해보지 못하고 이제 엑시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아무튼 연구 참조 자료로는 이제 여러 개들 보고는 있는데 네. 뭐 엑시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 중에서도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서도 이런 어떤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그러니까 NFT를 적용한 블록체인 게임, 기반의 게임을 시범적으로 만든 데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등급 분류를 국내에서 못 받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뭐 베타 서비스를 하거나 실제로 이제 굉장히 규모 작지만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들이 꽤 있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. 네. 그 제가 또 같이 제가 이제 그 사례 연구 서비스 사례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하나 같이 쓴 그런 게임도 있는데 네. 국내 이제 슈퍼트리라는 회사에서 여기 이제 크립토 도저, 그다음에 도저버드라는 두 개의 게임을 자기가 만든 게임입니다. 이 두 개의 게임을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추적을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사례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. 네. 이게 이제 NFT 기반의 게임 아이템 소유권을 거기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요 그 두 개의 다른 게임 간의 이게 아이템 상호 운용성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. 예를 들면 뭐 크립토 도저에서 우리가 생겨난 어떤 아이템 A라는 아이템을 도저버드라는 다른 게임으로 옮겨가면서 이 아이템이 그 도저버드에 있는 다른 아이템을 강화하는 어떤 강화제로 사용이 되거나 네. 혹은 여기에서 뭐 검으로 칼이 있었던 것이 이쪽에 가서 어떤 또 다른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자산으로 이게 변환이 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서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요 게임으로 가면 어떻게 변동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걸 아주 자동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.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사용을 한 건데. 네. 자, 이렇게 이제 그 아이템을 테스트는 지금 두 개밖에는 못했지만 서로 상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의 게임 간 크로스 프로모션 효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두 개의 게임 자체가 한 개가 서비스 될 때보다 훨씬 더 큰 성과의 시너지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. 그 게임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리텐션 레이트, 충성도, 게임에 머무르는 시간 이런 것들도 눈에 띄게 우리가 그 괄목할 만하게 유의미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. 네. 엑시 인피니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그 개념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. 네. 엑시 인피니티는 이제 그 안에 엑시라는 그런 게임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게임 캐릭터 자체를 그 NFT화를 한 거죠. 그래서 그 게임 캐릭터가 다른 게임 내에 있는 자산들을 계속해서 여기다 투자를 하면 얘가 계속 성장해서 이거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게 하는데 그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 거죠. 그래서 엑시라는 그 게임 캐릭터들을 가치를 계속 키워서 네. 뭐 교배를 하거나 여기를 뭐 성장시키거나 해서 키워서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가 올라간 것을 어떤 형태로든 여기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엑시 인피니티는 이제 제공을 해준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게 뭐 지금 그 최근에 기사 뜬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. 최근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지금 요 NFT 게임의 사용이 증가되고 특히 이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? 그래서 지난 8월 달 한 달에 한 3억 6천만 달러? 한 네. 4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. 한 달에 매출을 한 4천억 원 정도를 했다.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떴더라고요. 네. 이게 굉장히 아무튼 놀라운 일인 건데 하루에 뭐 한 100억 원, 13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대신에 게임을 시작할 때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혹은 게임에서 생겨난 이런 엑시를 뭐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트랜잭션에서 필요한 어떤 뭐
그 이더리움의 가스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. 그 트랜잭션의 수수료 같은 것들은 이제 계속 받아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계속 저 엑시 인피니티 이 게임의 개발사에다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전체적인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이 일단 눈에는 보입니다. 네,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네. 이게 이제 과연 부정적인 효과가 과연 없을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트래킹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. 네, 계속 말씀해 주셨던 이 엑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더 깊이 드리자면은 이 엑시의 어떤 출범 이후에 이 게임 세계를 대하는 유저들의 이 플레이 투 윈에서 플레이 투 earn이라는 어떤 가치관으로 좀 점점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. 또 최근 UDC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 실제 필리핀에 있는 노인층들이 이 엑시를 통해서 좀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이게 하나의 생활비로 또 작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러면서 이게 점점 게임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계 유지형 게임이 돼가고 좀 게임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. 또 엑시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현재 플레이가 불가능하지만은 저희가 그래픽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되게 기초적인 약간 제가 어젠가 그제 얘기하잖아요. 네, 약간 뭔가 이렇게 초보 개발자들이 만들었을 법한 그런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 맞습니다.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건가요, 교수님?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. 아무튼 그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개념은 아닌 거죠. 네. 게임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이 된 것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합법적이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국내 환경이었던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게임의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모델이 좀 그 표면적 좀 이렇게 암묵적으로는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들을 엑시 인피니트가 플레이 투 언이라는 그런 뭐 어떤 언어의 활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명백하게 이제 사행성 이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해외는 이런 규제 이슈에서 이제 자유롭다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라는 약간은 좀 정상적인 궤도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입증이 잘 안 됐습니다.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급성장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게 아무튼 이거를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. 사실 작업장을 양성화한 거인 거잖아요. 따지면 네. 작업장을 양성화해서 자 이거는 이런 기본만 갖추고 있으면 초기 투자 얼마를 하면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시간을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보여주는 건데.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엑시라는 것이 네. 그 캐릭터가 가격을 시장에서 이 실물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거인데 그게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이 그래서 엑시..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. 게임이라는 요소가 저는 이제 뭐 우리 게임 학회에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이나 학회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임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요. 게임이 가지고 있는 게임성, 그 경쟁의 재미, 놀이 문화라고 하는 그 본연의 어떤 본질이 플레이 투 언 모델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게임의 본질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네. 게임이 아니라 그것은 돈벌이를 위한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의 그래픽이 뭐 화려하지 않거나 네. 게임성 자체가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. 노동으로 그 게임을 하는 거죠. 아, 노동이다. 그게 과연 바람직할 거냐라고 네. 하는 부분은 이건 조금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. 좀 듭니다. 네.